서울 강남의 한 호텔 웨딩홀. 67세의 정민호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38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그는 오늘 재혼식을 올립니다. 상대는 47세의 윤지영. 20살 차이였습니다. 오빠 준비 다 됐어요? 지영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늘 정말 행복해.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 자녀 중 아무도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민호는 38년을 함께 산 아내 김수연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수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38년이나 살았으니 이제 그만 살아야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눈빛에서 이미 마음이 떠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혼 조정은 1년이 걸렸습니다. 총 재산은 15억 원. 강남의 아파트 12억 원, 예금 2억 원, 주식 1억 원이었습니다. 수연은 절반을 요구했지만 민호는 4억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에요. 4억 원이면 충분하죠. 충분하다고요? 나는 38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했어요. 결국 법정까지 갔고 판사는 재산의 45%인 6억 7,500만 원을 수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호에게는 8억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6개월 후 민호는 지영과 만났습니다. 지영은 민호가 다니던 골프장의 프로였습니다. 처음엔 골프 레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성숙하고 안정적이죠. 지영의 말에 민호는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수영과의 결혼 생활 말년에는 잔소리와 무시만 받았다고 느꼈던 그였습니다. 지영은 그를 존중하고 의지했습니다. 20살 어린 그녀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민호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민호는 지영에게 청혼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은 민호를 보며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오빠. 하지만 민호는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혼 당시 세 자녀 모두 아버지를 원망했으니까요. 특히 큰딸 정아는 아빠, 이제 우리 부모 아니에요 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둘째 아들 정훈과 막내딸 정민도 아버지와 거리를 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민호는 용기를 내어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아빠야. 무슨 일이세요? 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가 다음 달에 재혼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지영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나이는 좀 어리지만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어린데요? 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47이야. 47이요? 아빠 67인데. 20살 차이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민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재혼이요? 그 여자 누구예요? 혹시 이혼 전부터 만난 거 아니에요?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이혼하고 나서 만났어. 그래도 너무 빨라요. 38년을 함께 산 엄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재산 분할 받았잖아.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권리요? 좋아요. 그럼 저도 제 권리 행사할게요. 아빠 결혼식 안 갈 거예요. 누나랑 동생한테도 말할 거고요. 정훈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정훈이한테 들었어요. 재혼 축하 안 해요. 그 여자 나이가 저보다 고작 12살 많은 거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아는 35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지영에게 자녀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지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민호는 씁쓸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민호의 친구 몇 명뿐이었습니다. 신부 측에는 지영의 가족과 친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영의 어머니는 60세였습니다. 민호보다 7살 어렸습니다. 장모와 사위의 나이 차이가 7살.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일 갔습니다.
돌아와서 민호와 지영은 강남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8억 2,500만 원 중 6억 원을 들여 강남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명의는 민호 단독으로 했습니다. 오빠, 나도 공동명의로 하면 안 돼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나중에 생각해보자. 민호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고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지영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 나이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6주래. 지영은 기뻐했지만 민호는 복잡했습니다. 67세의 아버지가 된다니. 큰딸 정아는 이미 손자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손자보다 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빠, 기쁘지 않아? 지영이 물었습니다. 아니, 기뻐. 근데 좀 놀랐어. 민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영의 임신 소식은 빠르게 자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정훈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그 여자 임신했다며? 정훈아. 아빠 67인데 애를 낳게요? 정신 차리세요. 나도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어. 권리요? 좋아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애한테 다 주실 거예요? 정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봤다고요? 아빠, 우리 3남매는 뭐가 돼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 여자가 아빠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20살 어린 여자가 왜 67살 노인이랑 결혼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사랑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목적이 뭔지 몰라요? 정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임신 4개월째 지영이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아파트 공동명의 해줘. 왜 갑자기? 나도 보장이 필요해. 만약 오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랑 우리 애는 어떻게 돼? 지영의 말에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애 낳고 나서 생각해보자. 왜 자꾸 밀어? 오빠, 나 믿는 거 아니야?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믿어. 근데 지금은 시기가. 지영은 화를 냈습니다. 시기가 안 맞아? 언제가 맞는데? 나는 오빠 애를 임신했어. 근데 아파트 절반도 못 받아? 절반까지는 좀. 왜? 전처는 재산의 절반 가까이 받았잖아. 나는 왜 안 돼?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난감했습니다. 수연이는 3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지. 너는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그럼 나는 몇 년을 살아야 자격이 생겨? 10년? 20년? 지영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꿔줬습니다. 각자 2분의 1씩. 그 사실을 안 정아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미쳤어요? 정아는 민호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아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3억 원짜리 아파트 절반을 줬다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영이도 내 아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엄마는 38년 살고도 6억밖에 못 받았는데 그 여자는 1년 만에 3억을 받아요? 민호는 딸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이요? 좋아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저는 아빠랑 영 끊을 거예요. 애들도 외할아버지 없다고 할 거고요. 정아가 돌아섰습니다. 정아야. 민호가 불렀지만 정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딸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호는 68세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들 이름은 준서. 병원에서 아이를 안아본 민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른으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80이 되면 이 아이는 겨우 12살인데. 하지만 지영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빠,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지? 응, 잘생겼어. 민호는 웃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지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준서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줘. 통장? 응.
애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 교육비, 학원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지영의 말에 민호는 1억 원을 준서 명의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 사실을 안정훈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1년짜리 애한테 1억을 주고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은 뭐예요? 정훈아, 준서도 내 아들이야. 아들이요? 그 여자가 아빠 재산 노리고 낳은 애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진실이잖아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진짜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아빠 나이에 애까지 낳고? 정훈의 말이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민호가 정훈을 내쫓았습니다. 정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준서가 돌이 됐을 때 민호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호에게 남은 재산은 약 3억 원. 아파트 절반 3억 원은 이미 지영 명의였고 준서에게 준 1억 원도 빠졌습니다. 절반은 지영이한테, 절반은 내 자녀한테. 내 자녀? 정아, 정훈, 정민, 그리고 준서? 아니. 준서는 이미 1억 받았으니까 세 자녀한테. 지영이 유언장 내용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준서는 오빠 친아들이에요. 왜 그 애들이랑 똑같이 나눠요? 지영아, 정아, 정훈, 정민이도 내 자식이야. 그 애들은 이미 성인이고 다 컸잖아요. 준서는 아직 어린애인데. 준서는 이미 1억 받았어. 1억으로 부족해요. 준서도 똑같이 받아야죠.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지영아, 내가 죽으면 아파트 절반이 내 거잖아. 3억이야. 그것도 적은 돈 아니야. 적은 돈이요? 오빠, 나는 오빠보다 20살 어려요. 오빠 죽고 나서 나 혼자 준서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지영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3억 원 중 2억 원을 지영과 준서에게, 1억 원을 정아, 정훈, 정민 3남매에게. 3남매는 1인당 3,300만 원씩. 민호는 자녀들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정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빠, 우리 3남매한테 1억? 1인당 3,300만 원씩? 정아야. 그 여자랑 그 애는 합쳐서 5억을 받는데요. 아파트 3억에 현금 2억. 정아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아빠를 몇십 년 봤는데 1년짜리 애랑 똑같이 취급받아야 해요? 정아야, 미안해. 근데 아빠도 지영이랑 준서를 생각해야 해. 생각하다 못해 우리를 버리는 거잖아요. 정아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그 여자가 아빠를 사랑해요? 아니면 아빠 돈을 사랑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가끔 의심했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아빠, 후회할 거예요. 그 여자한테 다 빼앗기고 나서 우리 찾지 마요. 준서가 3살이 됐을 때 민호는 70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그리고 심장 문제. 병원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지영은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오빠, 또 병원 가야 돼? 응, 검사 받아야 해. 맨날 병원만 가네. 준서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돈은 어떻게 해? 돈은 있잖아. 있긴 뭐가 있어요. 오빠 약값에 다 나가는데. 민호는 지영의 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결혼 초기의 다정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영은 민호를 귀찮아했습니다. 오빠, 혹시 생각해봤어요? 뭘? 오빠가. 만약 먼저 가시면 나랑 준서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 절반이 내 거잖아. 그리고 유언장도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준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지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민호는 섬뜩했습니다. 지영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아빠야.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긴 침묵 후 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훈아, 아빠 건강이 안 좋아. 너희들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그건 못해. 그럼 저도 아빠 못 봐요.
정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71세가 됐을 때 민호는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민호는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자녀들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만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 뭐가? 재활 치료비 엄청 들어요. 우리 돈으로 감당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파트 팔아야죠. 그리고 요양원에. 요양원? 민호는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준서 키워야 해요. 오빠 간병하면서 애 키울 수 없어요. 지영의 말에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20살 어린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재산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영아.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6억 원에 팔렸고 절반인 3억은 지영이 가져갔습니다. 민호의 목 3억 원 중 2억은 요양원 비용으로 1억은 치료비로 썼습니다. 지영은 준서를 데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갔습니다. 민호는 요양원에 홀로 남았습니다. 71세 반신마비 혼자. 이혼한 전처는 자녀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민호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 정민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정민은 민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건강하던 아버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아. 민호도 울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들 말을 들을걸. 민호는 후회했습니다. 지영은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20살 어린 아내와의 재혼, 그리고 늦둥이 아들. 민호가 꿈꾸던 행복은 환상이었습니다. 정민아, 누나랑 오빠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가 욕심 부렸다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랑 오빠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자존심이. 아빠가 먼저 연락할게. 용서해달라고. 민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38년을 함께 한 가족을 버리고 20살 어린 여자와 재혼한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지영은 민호가 요양원에 있는 1년 동안 단 3번 왔습니다. 명절과 민호 생일. 그것도 준서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무섭대요. 지영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니. 지영아, 이혼하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 너도 힘들잖아. 나 때문에.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너무 쉽게 동의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지영은 말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준서 잘 키울게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알았습니다. 지영은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20살 어린 여자가 67세 남자를 사랑했을 리 없다는 것을. 자녀들의 경고가 맞았습니다. 이혼 후 민호에게 남은 것은 요양원 비용으로 쓰고 남은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15억이 있던 그에게 이제 5천만 원. 전처 수연은 6억 7,500만 원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사고 자녀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정아, 정훈, 정민은 어머니를 돌보며 효도했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73세가 됐을 때 민호는 정아, 정훈, 정민을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세 자녀가 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애들아. 민호는 울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정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정훈과 정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은 후였지만 민호는 남은 5천만 원을 세 자녀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게 아빠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미안해.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돈은 필요 없어요. 아빠가 건강하게 계시는 게 중요해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요양원 비용 댈게요. 이제 저희가 아빠 모실게요. 민호는 자녀들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자녀들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민호는 7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정아, 정훈, 정민이 있었습니다. 지영과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애들아,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바보였다고.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38년을 함께 한 가족을 버리고 20살 어린 여자의 사랑을 믿었던 남자의 최후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전처 수연도 왔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수연은 이미 민호를 용서했습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반면 민호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황혼 재혼의 달콤한 유혹. 하지만 그 끝은 쓰라렸습니다. 민호가 죽고 3개월 후 지영이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상대는 50대 중반의 사업가. 준서는 새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영은 민호에게서 받은 3억 원과 위자료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그저 돈을 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정아, 정훈, 정민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늦은 재혼의 위험성. 그들은 어머니를 더욱 잘 모시기로 다짐했습니다.